네, 이렇게 원투펀치의 종가 베팅 이야기 매번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보탬해 주셨던 네 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또 더 좋은 이야기 투자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시간 2시 54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 잠깐 보시면 양시장 모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의 내림세를, 코스닥 역시도 0.7%의 하락폭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분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갑작스럽게 낙폭을 확대하는 구간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순식간에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양시장의 하락이 커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양시장 모두 지금 현재 61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61선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장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거래소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기관계 창구에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더더욱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계 창구 모두 다 양쪽에서 지금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투자자분들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수급이 바이오에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로 뻗어나가는 네.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약바이오 붐 이렇게 안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연이어 나타나니까 고민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현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대장군에 속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가권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 있는 뉴스를 바라는 게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이제 가격대가 좀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동안 많이 조정이 나왔던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여러 섹터가 동시에 다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어디까지나 정체된 자금들 안에서 이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앞으로 이제 오래 남아있는 시장 동안에도 펼쳐질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럴 때는 적절히 조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도 버티고 있는 눈에 띄는 두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죠.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테마가 눈에 띈데요. 바로 AR, VR주입니다. 메타가 이 시장을 다시 심폐소생시키고 있는데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 몸푸는 중국의 소비주들, 오늘 보니까 화장품에 이어서 의류, 백화점, 여기에 레저, 카지노까지 그 상승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눈여겨봐도 될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애플의 비전 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시에 흥행할 줄 알고 기대감을 키웠는데 오히려 애플 관련주들의 폭락까지 나왔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시장을 다시 메타가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 코넥트 2024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AR 글래스 오라이언 시제품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퀘스트 3 S가 출시가 됐는데 기존보다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메타 AI 업그레이드도 있고요. 그중에서 온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쓰여져 있는 AR 글라스 오라이언입니다. 2019년에 이제 메타가 글래스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로 5년 만에 내놓은 성과인데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글래스 안경이다 보니까 무거워서는 안 되는데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무게를 마그네슘으로 바꾸면서 100g 이하까지 낮췄습니다. 더불어서 시야 방해라던가 시야각에서도 기존의 상품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해졌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배터리의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전 이후에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글이 안경, 그리고 여기가 손목 밴드, 퍽
이렇게 3가지 오라이언 시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면 뭐 공급처, 부품 공급처라던가 개발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니까 혁신이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안경을 쓰면은 뭔가 앞에 그림도 보여주고 여기서 텍스트,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봤던 기능들이 이제는 실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또 글로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쪽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정민 이사는 여기서 혁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혁신은 당연히 나오겠는데 내 투자 시점과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기계들을 썼을 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게요, 이질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나왔던 뭐 이제 제품들을 여러 개 이제 사서 써봤었는데 대부분 이제 다 고글 형식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딱 한 달, 길게 써야 한 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도 당근행으로 보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기기들을 쓰고 넷플릭스를 본다라고 칠게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아니, 우리 집 앞에, 눈앞에 사실 65인치 TV가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쓰고 봐야 되나? 라는 이러한 회의감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물건들은 항상 내가 결국에 이질감 없이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좀 멋져 보여야지만 결국에 상용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메타가 공개한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진전이 좀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한 느낌이 아직까지 든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꺼운 뿔테 안경 정도로는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손목 밴드, 그 다음에 퍽이라고 불리는 무선 컴퓨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들이 여전은 좀 걸림돌로 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아직 이게 시판되는 건 아니죠. 더더욱 좀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에 판매를 한다라는 게 메타의 이제 결정이었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마 시장에서는 더욱더 열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결국에 이러한 제품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녹여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에서 밝히기로는 실시간 번역 기능 등을 탑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킬러 콘텐츠들이 더더욱 좀 많이 개발이 된다라면은 상용화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 AI가 실시간 통번역도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용이하냐? 언어의 장벽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장은 디스플레이주가 좀 강했다면 오늘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플러스 AR, VR 콘텐츠 생산주까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 대표적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AR, VR 관련 종목들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지금 상한가 근처에서 지금 맴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르도 오늘 지금 17%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근데 관련된 종목들 특징이요. 코로나 때 이제 피크를 찍고 지금 3년 내내 빠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드디어 조금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메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장주는 항상 뉴프렉스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메타에다가 전장용 FPCB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이제 뉴프렉스가 가장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일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메타 관련주로는 신도기현이나 프로2000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들 특징이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메타 관련주로는 뉴프렉스 정도만 바라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와 관련해서의 탑픽 대장은 뉴프렉스다. 네. 실제로 어제도 강하게 반등해줬고요. 오늘장에도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AR, V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준다면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그쵸? 때문이지 네.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코스피 3,000 가고 코스닥 1,000 갔을 때 그때 주도했던 여러 가지 테마들이 힘들었지만 최근에 다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도 그랬고요. 그쵸? 반도체도 그랬고 2차 전지주는 아직은 멀었지만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AR, VR은 단 한 번도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다. 네. 회복은커녕 지금 절반 가까이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메타로 인해서 좀 심폐소생을 꾀하시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텐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바닥은 좀 다지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네. 관련된 종목들이 돈을 못 법니다. 그게 이제 한창 그 시장이 호재성 뉴스에 잘 반응할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요. 이렇게 침체기를 오래 겪는 종목들은 어쨌든지 돈을 못 벌면요. 결국 이런 뉴스 매매밖에 할 수 없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온기가 좋은데 이게 추세를 그리고 상승하려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 삼성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에서도 물론 관련된 제품 뭐 출시 일정이 있죠. 일정이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뒤따라서 나온다라면은 저는 추세를 이어서 마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 날짜까지는 좀 나온 뉴스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신 분들 혹은 어제 매수해서 그래 나 단기간이지만 10% 이상의 수익을 냈어 하는 분들은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 들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어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물려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어차피 오늘 올라도 평단가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관련되어서 직접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는 뉴프렉스를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그 메타에서 오라이언도 발표를 했지만 당시에 이제 퀘스프 3S도 같이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해 가지고 $20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저항선은 어느 정도 좀 낮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FP12를 납품하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눌리는 구간에서 장기 평선에 닿을 때는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프렉스만이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나머지 종목은 단기적인 이슈성의 매매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몸품은 중국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화장품이 강했고 또 엔터도 강했잖아요. 여기에 백화점 그리고 패션, 의류주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훈풍에 안전하게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즐길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중국주의 볕이 든 날이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민한 은행 지준율 인하 소식에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더해지면서 중국과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중국에 있는 기업이 있거나 많은 종목들이 지금 관심주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및 소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도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기준으로 중국 증시가 개장 30분 만에 거래 대금 5천억 위안을 돌파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보여주셨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도 중국 증시를 막 활용하면서 계좌를 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계좌 사이트가 살짝 먹통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상품 선물 시장의 강세도 뭐 SCFI 유럽선, 철광석, 공업용 유리, 코크스, 철근, 탄산리튬 등이 반응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9월 26일 부양책에 발표된 당일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뭐 홍콩 증시 그리고 항생 증시, 심천 증시 모두 다 올랐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당장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필수 소비, 통신주들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사실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는 부양하는데 이것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자산 시장으로 다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돈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침체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정부 측에서 돈 풀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들이 체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위기라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결국에 풀겠다고 하는 돈이 1조 위안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약 한 1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쨌든지 중국 정부 측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과 그다음에 금융 정책을 동시에 내놨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을 만드는 정도의 시그널은 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를 생각을 했을 때 180조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를 생각해보면 또 고개가 살짝 갸우뚱할 정도의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시장을 밀어주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은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장하고 나서 30분 만에 거래 대금이 5천억 위안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 약 9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특히나 선호하는 심천의 그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4.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돈 푸는 금액들을 보고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10,000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20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전일 대비해서 3.4%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테마별로 봤을 때는 먼저 반응했던 게 물론 경기 민감해서 뭐 철강이라던가 화학주들이 반응해줬지만 소비단에서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화장품이었거든요. 그쵸. 마침 국경절 연휴 기대도 있고 여기에 또 연말 쇼핑 시즌 3분기 실적까지 여러 가지 재료를 남겨둔 상황에서 화장품주에 대해 더 거는 기대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할까요? 네, 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네.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도하던 종목들이 오르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로만 좀 한정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내 소비가 살아나더라도요. 결국에 국내 브랜드가 그 낙수 효과를 잇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인들도 중국 인디 브랜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 내에서 ODM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만 아마 좀 시장의 이목도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콜마는 별로 오르고 있지 않죠. 한 2.8% 정도밖에 상승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도 각각 이제 각 업체들이 어느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시장을 타겟팅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좀 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팩트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경기 부양, 소비 진작 이것이 국내 화장품으로 다 이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기대감만 갖고 매매하는 것은 자제하자. 오늘 의류, 백화점주, 그리고 패션주들 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는 그럼 이건 더 과도한 기대입니까? 네, 당연히 과도한 기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이제 주가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요.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지 이런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발성 이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만약에 관련되어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오늘 이제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카지노 관련주죠. 네, 롯데 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도 오랜만에 5%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소비를 그렇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유형이 아예 바뀌었죠. 예전처럼 단체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개별 관광으로 중국인들은 충분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시장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뭐 더현대나 성수동만 가보더라도요. 개별적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첫 번째 이슈에서는 유프렉스만 콕 집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토픽 종목은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코스맥스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인 소비자들도 결국에 자체 브랜드, 인디 브랜드 위주로 최근에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맥스의 ODM 사업도 더욱더 번창할 수밖에 없겠죠. 마침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꽉 이제 물면서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코스맥스가 훨씬 유망하기 때문에 코스맥스를 한번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적을 통해서는 유프렉스와 코스맥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